네, 이제는 저희는 곧 다가올 개장 전략 같이 짜보겠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지금 중화권 증시가 최근에는 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제 내년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상무님,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 방향성이 부재해가지고 이제 연말까지는 좀 횡보로 움직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희가 요번 2025년 중국장을 보면 그래도 기술주 측면에서 뭐 지수마다 다르긴 하지만 30% 정도 올랐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다른 대표 지수도 국가들보다는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2024년보다는 나았어요. 2004년이랑 제가 비교하는 이유는 2024년에는 거의 중국 증시를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2025년에 중국 증시가 다시 어느 정도 부각을 받으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증시 밸류에이션을 많이 깎아먹은, 그러니까 그 압력을 가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큰 게 이제 해방의 날부터 시작됐던 계속 반복됐던 미중 무역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체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CPI라든가 아니면 PPI 데이터들로 대변되죠. 그리고 소비가 부진한 것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그 해소되는 모습들이 저는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죠. 왜냐하면 히토류나 아니면은 다른 대립 논의에서 향후 이제 진짜 극에 다다른 대립, 관세를 100% 부과하면서 싸우는 것까지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휴전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펀더멘털, 특히 기업들 측면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특히 테크 쪽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나 아니면 다른 것 같은 경우들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회복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전월 대비 아니면 전년 대비 그 데이터들이 아주 소폭 상승하는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하락하면서 아니면은 완만하게 지금 상승하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펀더멘털 측면이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이제 2026년에 중국장에 올라갈 그 어떻게 보면 받쳐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 유동성, 우리가 7월 달, 8월 달에 겪었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던 것처럼 굉장히 풍부합니다.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는 유동성 장세, 특히 예금이 아직도 6개월 정도가 쌓여 있죠. 어마어마무시한 유동성이 거의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중장기 자금들, 기관들로 대표되는 중장기 자금들, 보험사라든가 공모펀드, 그리고 연기금들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중국 본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 들어오고 있고,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위험 계리 수치 같은 거를 조정하면서 보험사들이 중국 본토주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법적 규제까지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에는 진짜 관심이 없었지만 2025년에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다가 2026년에는 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배분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선 글로벌 투자자 거의, 물론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은 미미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SCI AQ, 그러니까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기준으로 2% 정도가 중국 비중인데 2% 미만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중국 비중이 아예 없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투자자들이 지금 제가 계속 미국에 상장된 MSCI 이머징 국가 ETF에 대한 자금 흐름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요즘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가 부과되는 유동성의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긴 한데 위안화, 저희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회복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긴 했었죠. 근데 원화의 약세, 그리고 일본 엔화의 약세, 이제 아시아 통화들의 뭐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 대비 약세, 원래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 달러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위안화는 역의 위안화가 지금 미국 달러 기준으로 7달러 미만을 찍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기준선인 7달러 미만을 찍었기 때문에, 7위안이죠. 그걸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PBOC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PBOC도 여기서 영향을 해주는데,
점진적으로 위안화가 상승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때문이라서 실제 중국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위안화는 달러 대비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 2026년, 2025년보다 나은 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잠시 앞서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미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내년도 우선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실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미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아 가지고 이 최악의 상황이 서로한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를 양 국가가 서로 깨달았죠.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카드 뭐 가장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 그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칩. 이 두 가지만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양 국가가 서로 자립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국 HBM 이제 광역 메모리 반도체 3라든가 4라든가 만들 기술력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다만 그게 아닌 낸드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밑에 이제 사용되는 메모리들은 굉장히 많은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엄청난 자본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국내에 있는 인력들을 거기에 투입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조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술 자립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사실 히토류는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정제하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 정제 시설을 만든다. 그리고 실제 소규모로 작업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 생산량이 미국 내에서 필요한 양을 공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의 그 개발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아니면은 히토류가 정제돼서 미국이 공급량을 맞춰주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굉장히 그 중국이 히토류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대선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물론 뭐 시진핑이 바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공산당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중국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이 측면 봤을 때 중국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소규모 이제 그 어떤 뭐 바이트댄스 문제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대두라든가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불합 치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설전이나 서로 이렇다라고 비난하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과거처럼 110%, 150% 관세까지 때려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내년도 중국 증시의 이 소비 개선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전망 부탁드립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하락 속도가 많이 완만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4년 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론 일선 도시 심천이나 베이징, 상해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들은 가격이 아직도 상당히 높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이 50%에서 70% 정도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떨어졌을 때도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안정시키자 하는 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부양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규모를 내놓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만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하락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회의에서 주택, 도시, 농촌 건설부 장관이 지역 상황에 맞춘 신규 공급 관리라든가 아니면 기존 토지 지원의 활성화라든가 정부 보조 주택 제공 방식이라든가 그래서 계속 이런 방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 속도 완만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속도가 하락이 완만해지는 순간 아니면 그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순간 제 생각엔 그거는 소비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경원 위안 물론 증시로 흘러가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지갑을 열지 않았던 소비가 다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 완만해짐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활성화 거기에 또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경기의 선순환이 조금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오랜 숙제를 풀어낼 의지는 분명하다. 이어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